대장님, 탈영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막강하던 솔로 부대가 어쩌다 괴멸 직전까지 몰린 거냐고? 그게 부대에 보급된 책 때문에. 책? 연애, 음악, 커피에 대한 아는 척 매뉴얼, 김갑수의 작업 인문학. 아는 만큼 꼬시는 세상. 작업 인문학으로 솔로 부대에서 탈출하세요. 여보, 비대가 또 안 되네. 아, 또? 얼마 전에도 돈 좀 들었잖아. 애플 비대로 바꿔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어?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안녕하세요. 김우준의 파파이스 제 129회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84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에밀레라는 그룹에 지금 완전 잊혀졌죠, 물론. 에밀레 멤버셨던 심재경 씨가 신곡을 발표했죠. 혼자 몰래. 근데 그게 저의 눈에 띄는 바람에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84년대는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으셨고 이번에는 파파이스 대상을 받으신 거죠. 심재경 씨의 신곡 큰일 났네를 대단한 명곡입니다.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일 난 심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유, 그걸 왜 못 막았어? 근데 왜 못 막았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 하러 했대? 아, 대체 왜 그런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뭐라고 해야 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아니지. 그거는 저기 그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저렇게 된 걸로 저렇게 될 뻔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몰아가야 될 것 같아.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되면은 분리를 안 시키면 분리를 안 시키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다 죽어.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네. 다 죽었네. 다 죽었어. 다 죽어.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한 주 쉬는 동안 사건이 많았어요. 네, 몇 가지 간단하게 상징적인 장면을 정리하자면 저희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적부심 들어가려니까 엄마 부대가 왔어요. 엄마 부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일제시대에 부역한 지주들 그리고 일제가 해방되면서 도망가면서 남겨오던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승만하고 미 정권이, 미 군정이 이게 이제 수탈한 거기 때문에 백성들, 국민들한테 돌려주거나 국가에 기속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당시에 사업가들한테 나눠줍니다. 자기들한테 친한 적산불화라고 하는 정책이죠. 이 사람들이 오늘 재벌들의 모태예요. 지금 현재 재벌들의 조상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을 재벌로 만들어준 게 박정희죠. 그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키면서 오늘날의 정경유착을 탄생시킨 그 장본인이 박정희라면 그걸 끝장내는 게 이제 그의 딸인 겁니다. 그 끝장내는 상징의 이정표 같은 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인데 그 갑자기 엄마부터 나타났어. 엄마부터 이재용과 무슨 상관이에요? 모성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엄마부터가 여기 나타날 줄이야. 나타났어요, 근데. 이재용이 구속되면 박근혜 탄핵 가결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니까 보냈겠죠. 네, 상징적인 장면이다. 또 하나는 헌재 법정에 최순실과 장시호의 이 장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최순실 일가가, 어떻게 여태까지 유지되었나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봐요. 이제 이모하고 조카하고 돌아선 거잖아요. 근데 돌아서는 계기가 된 게 장시호가 타블렛 2번째를 내면서 이모를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랬던 이유가 그로 인해 남겨진 재산을 장시호가 차지하려고 하는 제 추정입니다. 차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2번째 태블릿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기쁨에 웃는 거죠. 내 거다 이제. 내 거다 이제. 응? 근데 이 뒤에는 누군가 장시호와 그 이권을 나누려는 자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남녀 관계인지 혹은 뭐 가족 중에 누군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혹은 그 돈을 처리하는데 이익을 담당하는 누군가인지 숨겨둔 돈. 장시호가 그래서 그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어서 장시호를 밖에서 꼬신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일가가 사실은 장애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며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 근데 그게 가족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시호가 비밀번호를 알까요? 저는 어떻게 추정하냐면 장시호가 그 요주의 인물이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안민석 의원에 의해서. 참 믿을 수 없는 의원이긴 한데 허당 안민석 의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여러 개 던진 것 중에 장시호와 관련된 건 맞았단 말이죠. 그리고 구속이 결국 됐어요. 우리가 장시호가 누군지도 모를 때 구속 실제 됐고 이권이 개입하는 게 있죠. 근데 그 전엔 장시호가 브레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집안의 브레인이다. 뭐 그런 역할을 실제 30대고요. 최순실은 60대인데 엄마 세대 그 다음 세대 첫 번째 주자죠. 장시호가 말하자면 그 집안의 다음 세대와 같은. 근데 이제 브레인이라도 얼마나 브레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순실이 급 귀국하며 본인이 처리하지 못한 그동안의 돈 문제를 맡긴다면 이 사람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중요한 서류 같은 게 많이 넘어갔죠. 네. 태블릿도 일로 넘어갔고 그 외에 뭐가 넘어간지는 모르겠으나 믿고 맡긴 거죠. 그러니까 돈 처리도 저는 맡겼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태블릿을 던진다는 건 이모는 빠이빠이거든요. 장시호가 얻게 된 이득이 뭐냐? 이모가 사라지면. 본인만이 알고 있었던 아마도 그 자금의 관리를 이제 자신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계산이 서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좋아할 일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미소라고 봐요. 저는 이게 이모 안녕. 저게 이모를 보는 표정은 아니고 물론 아닌데 검사들을 보면서 네.
그런 표정은 아닌데 법정에서 웃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재판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됐고 그리고 뭐 살아도 짧게 산다거나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혹은 뭐 집행유예도 가능하죠.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겐이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가볍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표정에서 저를 믿으세요 이런 표정으로 읽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뒤에 남는 것은 자신의 이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이권이 있으면 이모도 조카도 그동안의 관계도 혹은 그 이상 친인척의 관계나 그동안 충성했던 자기들이 수족을 부렸던 사람들의 관계도 일거에 제거해 버릴 수도 있는 이 집안의 유지되어 온 수십 년간 이 비밀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이게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집안의 특징을. 개인적인 추정이요. 네. 그런데 그럼 과연 장시호 씨가 이렇게 해서 남은 재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 정권이 교체될 거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재산은 다 모조리 몰수하고 환수할 때까지 새로운 특검을 출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반기문 선생, 지난 1신, 5일신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새롭다. 5일신 선생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매일 새로운 사고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 양반은 5일신 선생이구나. 이름을 지었는데, 간단하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첫 번째로 걸린 거잖아요. 만원 2개 넣는 거. 근데 여기서부터 대응을 잘못했어요.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거든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했다. 허허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 2사람 표를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10,000원씩 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2를 누른 거예요. 나 2사람이니까 일단 2를 누르시고 2를 누르니까 2만원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갑자기 내리자마자 수많은 사람을 쳐다보고 막 기자들 난리치고 시끄럽고 찍어대고 그러면 그리고 처음 보는 기계잖아요. 자기가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수했다고 하면 되는데 해외와 시스템이 다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단 말이죠. 같은 답변이죠. 말도 안 되는 해명인데 그리고 거기서 해봤겠어요? 거기도 안 해봤지, 안 당연히. 해봤지. 예. 유엔 사무총장이나 하신 분이 이런 단순한 일도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인간적인 실수로 치고 넘어가면 웃고 넘어갈 일을 이걸 정색을 하고 그것은 시스템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라고 답변하는 순간 스스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저는 그 대응에서부터 꼬였다고 생각해요. 이때 웃었으면 돼요. 씩 웃으면서 제가 바보 같죠? 그러면 호감도 상승하는 겁니다. 대중정치인으로는. 그러니까 총수가 보통 약간이라도 애정이 있으면 바보 이러고 끝나는데 지금 막 그랬잖아. 아니 저는 이 대응을 보자마자 이 양반 어렵겠다 생각 싶었어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해명을 이런 초인적인 일정을 잡는 거는 이해가 가요. 여기저기 막 등장하잖아.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건 문재인이 하던 김무성이 하던 안철수가 하던 그런 엄청난 일정을 진행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웃으면 돼. 이 뒤에서 볼게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박명록 쓰는데 이게 출력해서 줬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고위 관료들이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비서진들이 뭐든지 탁탁 준비해준단 말이야. 이거 보고 쓴 거야. 하던 대로 한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잡힌 거지? 그러면서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걸 보고 누가 감동하겠어요? 이런 일정을 잡았다는 건 너무 웃기고, 응? 이게 욕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방역복 안 입었으니까. 이거 나가면 욕먹겠다. 딱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적 감각이.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턱받이. 근데 이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웃긴데, 실제로는 수녀님이 준 게 맞아요. 저 풀 영상을 보면, 스브스 영상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옆에서 준 게 맞아요. 사무총장하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시고요.
누나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함정은 두 분의 차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이걸 해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갖다 드리고 어떡해. 잠깐만요. 여기서 턱받이를 해줘요. 사모님 잘 잡수세요. 죽여 죽. 밑에 떨어져. 아유 잘 잡수네. 아, 잘하시네. 여기 팀장님 이제 한 숟갈만 더 드리고요. 팀장님 이제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한 숟갈만 더 드리고요. 두 숟가락 주시고 가신 거예요. 아, 새 할머니. 아이고 성공. 주세요 이제 수저 주시고 우리 수녀님들이 하실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보던 수녀님이 보통 아침마를 한단 말이죠. 자원봉사할 때. 근데 아마 옷에 흐르지 말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턱받이를 해준 것 같거든요. 옷에 흐르면 안 되니까. 그런 정도의 배려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해봤거나 했으면 이 앞치마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혹은 화면상에 내가 턱받이를 하면 이상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판단력 자체가 그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당하고 말았는데, 몇 가지 사건들, 축적돼 왔던 사건들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주기 시작하냐면, 아, 이 사람 맹하구나. 사실 이렇게 중간에 잘라가지고 당하는 건 모든 정치인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 이 사람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굉장히 맹하구나 하는 이미지가 축적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실제 이 사건도 그렇게 기억한 거예요. 결정타는 이거죠, 이거. 본인이 마신 거, 응? 퇴주잔. 풀 영상을 보면, 이게 이해할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누가 풀 영상을 봅니까 원래? 아, 이거 또 하나의 바보 같은 짓이죠. 아니 이걸 왜 여 위에 올리냐고. 봉분 위에 올리니까 보다가 이제 그 부인이 내리는 거죠. 굉장히 웃긴 장면이었어요 사실은. 헌주하고 절하고 앞에 헌주했다 이거죠. 정상 흔한 제례 방식대로 헌주하고 나서 매우 그냥 일반적인 제례 방식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동영상이 돌기 시작한 건 이게 끝나고 요것만 돌았던 거죠. 요것만 돌았던 건데 억울하네요.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요 중에서 진짜 문제는 이거죠. 왜 안 붙지? 뭐 찍찍이냐 이렇게 붙게. 이렇게 요 장면이 드러내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힘으로 일상적인 그 행사들 같은 거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게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차관 그리고 장관 그리고 유엔 총장까지 최근 10년간을 했으면 최근 20, 30년은 밑에서 누가 이런 걸 다 해주거든요. 일상적인 거. 오늘 파파이스 보고 방송 나오고 싶겠네요. 반기문 총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반부터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식들 소위 이제 그게 보좌진인지 캠프인지 뭐 측근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굉장히 아마추어다.
이런 행보를 하면 할수록 이제 마이너스예요. 이미 충분히 쌓였어. 초반에 어떤 사람인가 하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똥볼을 많이 찾고, 근데 그 똥볼이 자기들 때문에 스스로 대처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근데 진짜 정치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드러난 건 사실 그 치맥 간담회? 오프터 레코드로 기자들끼리 치맥 간담회를 했대요. 그때 이제 나름대로 속내를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멘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당이 없어서 돈 문제가 힘들다. 자기는 이때까지 고용인이지 고용주가 된 적이 없는데 정부위원회에서 봉급받았다. 근데 이제는 내가 다 해야 한다. 사무실 2개, 자동차 2대, 운전사 비서 다 나의 개인적으로 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고충일 수 있나요? 정당이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 국회의원 한 자리를 나가려고 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돈을 쓰면서 자기가 실제로 고용주가 되어서 일을 해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도 이런 일이 없으면 누군가가 모셔와서 이렇게 했을 텐데 갑자기 자기가 돈을 쓰게 되니까 이게 버겁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너무 당연한 거로 이거 돈이 너무 힘들어. 근데 평생을 저렇게 산 분이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게 무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사무실 2개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과장, 국장, 차관보 장관 될 때까지 가방만 들고 몸만 움직이면 됐다. 이런 멘트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사무실까지 내가 전부 내야 한다. 당연하지. 그럼 누가 내줘? 이 세상에. 세상에 사무실 대신 내준 사람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평탄하게 조직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제 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고민을 토로하는 것.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다고 할 수 있죠. 바보 같고. 근데 이런 얘기는 기성 정치인들이 보자면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들어가면 돈도 주고 조직도 주고 비서도 해주고 가방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정당에서 그럼 당신이 그러면 대통령 뭐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기성 정치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멘트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가치도 완전히 떨어뜨린 발언이고 정치적으로는 이런 걸 보게 되고 반기문이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 하시면 지랄하고 있네 이런 소리예요. 우리 현재 정치 지형이 보수 진영에서 이 사람을 단절히 필요로 해서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실제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무실 직원해야지 이렇게 할 소리를 막 자기 고충이라고 앓는 소리를 한 거예요. 박지원 대표가 우리랑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저 멘트 뒤에 아니에요? 응?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정치를 할 준비가 전혀 안 됐어 이분은. 그런데 그게 불과 4, 5일 만에 뽀록 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것도. 한편으로 참 어리숙하고 순진한 양반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양반이 앞으로 받을 상처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사람 사는 사회라고 썼단 말이에요. 봉화에 가서 뭐라고 쓰는지 모두가 쳐다보고 있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인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요때는 준비가 가야 되잖아요. 요 멘트를 누군가가 고쳐줬어야 되거든요. 이건 두고두고 욕먹게 돼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분은 전혀. 근데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써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보수 진영에서도 실망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계획에 맞는 건가? 적당한 사람인가? 쉽지 않다. 이번 대선에 이분이 갈 길이. 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자, 노스트라다무스는 간단하게 그러면, 이분이 대선 출마 어쩌고저쩌고. 자극받으셨나? 네. 이분도 참네. 이런 말은 본격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추호 선생 다루기를 하고, 이번 주부터 노스트라다무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뭐냐? 누가 손잡나? 이분 결국 손을 잡아야 혼자는 못하겠어요. 보니까. 안 되겠어. 요 상태로 한 2, 3주 지나면 지지율 10%대 한 중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계속해서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 전에 이 쇼부를 봐야지
안 그러면 이 양반의 정치적 가치는 사라지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반기문 혼자 맞상대가 안 되는구나. 이 보수 진영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요즘 한참 띄워주고 있어요. 종편에서 갑자기 한참 믿고 있다가 한 지난주부터 펌프질 막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 또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들어준 게 박정희죠. 그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키면서 오늘날의 정경유착을 탄생시킨 그 장본인이 박정희라면 그걸 끝장내는 게 이제 그의 딸인 겁니다. 그 끝장내는 상징의 이정표 같은 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인데 그 갑자기 엄마부터 나타났어. 엄마부터 이재용과 무슨 상관이에요? 모성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엄마부터가 여기 나타날 줄이야. 나타났어요, 근데. 이재용이 구속되면 박근혜 탄핵 가결될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니까 보냈겠죠. 네, 생적인 장면이다. 또 하나는 헌재 법정에 최순실과 장시호의 이 장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최순실 일가가, 어떻게 여태까지 유지되었나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봐요. 이제 이모하고 조카하고 돌아선 거잖아요. 근데 돌아서는 계기가 된 게 장시호가 타블렛 두 번째를 내면서 이모를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랬던 이유가 그로 인해 남겨진 재산을 장시호가 차지하려고 하는 제 추정입니다. 차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두 번째 태블릿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기쁨에 웃는 거죠. 내 거다 이제. 내 거다 이제. 응? 근데 이 뒤에는 누군가 장시호와 그 이권을 나누려는 자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남녀 관계인지 혹은 뭐 가족 중에 누군가인지 몰래. 근데 그게 저의 눈에 띄는 바람에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84년대는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으셨고 이번에는 파파이스 대상을 받으신 거죠. 심재경 씨의 신곡 큰일 났네를, 대단한 명곡입니다.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일 난 신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유, 그걸 왜 못 막았어? 근데 왜 못 막았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 하러 했대? 아, 대체 왜 그런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뭐라고 해야 해? 다 죽었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한 주 쉬는 동안 사건이 많았어요. 네, 몇 가지 간단하게 상징적인 장면을 정리하자면, 저희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적부심 들어가려니까 엄마 부대가 왔어요. 엄마 부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일제시대에 부역한 지주들, 그리고 일제가 해방되면서 도망가면서 남겨오던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승만 하고 미 정권이, 미 군정이 이게 이제 수탈한 거기 때문에 백성들, 국민들한테 돌려주거나 국가에 기속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당시에 사업가들한테 나눠줍니다. 자기들한테 친한 적산불화라고 하는 정책이죠. 이 사람들이 오늘 재벌들의 모태예요. 지금 현재 재벌들의 조상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을 재벌로 만든 대장님, 탈영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막강하던 솔로 부대가 어쩌다 괴멸 직전까지 몰린 거냐고? 그게 부대에 보급된 책 때문에. 책? 연애, 음악, 커피에 대한 아는 척 매뉴얼, 김갑수의 작업 인문학. 아는 만큼 꼬시는 세상. 작업 인문학으로 솔로 부대에서 탈출하세요. 여보, 비대가 또 안 되네. 아, 또? 얼마 전에도 돈 좀 들었잖아. 애플 비대로 바꿔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어?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야,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안녕하세요. 김우준의 파파이스 제 129회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84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에밀레라는 그룹에, 지금 완전 잊혀졌죠, 물론. 에밀레 멤버셨던 심재경 씨가 신곡을 발표했죠. 혼자. 다 죽었어.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아니지. 그거는 저기 되니까. 그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저렇게 된 걸로 저렇게 될 뻔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몰아가야 될 것 같아.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휴,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게 되면은 분리를 안 시키면 분리를 안 시키면 이제 나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다 죽어. 아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어. 큰일 났네. 다 죽었네. 다 죽었어.